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이제 2월의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코스닥이 빠지고 다시 한 번 더 코스피가 크게 올라오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인데, 자, 금일의 키워드를 한번 뽑아본다면 낙폭과대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그 손해가 오늘 소폭이나마 줄어드는 그런 날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바닥권에서 잡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장에서 바닥에서 잡아 시세 차익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고, 그렇게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이것은 한시적인 결과치밖에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실 건데요. 1950.97포인트 나타내면서 0.09%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수급 같이 보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금일 개인은 307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외국인은 302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8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136만 9천 원으로 0.2%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가 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46,600원, 오늘 2%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 그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SK텔레콤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오늘 소폭이나마 다시 한번 강보합권의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25만 4,500원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오늘 25만 4,500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다, 그죠?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삼성 SDS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죠. 25만 8천원 나타내면서 대신 오늘은 2.4%대 하락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업종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선업종 모처럼 만에 모든 종목군들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선업종 오늘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제유가가 오늘만 3달러, 배럴당 3달러가 크게 반등이 나타났다고 했죠. 그러면서 8.3%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조선가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신조선가 지수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신 그 반등은 연속성일 확률보다는 단기적인 시세에 대한 흐름일 확률이 높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은 매매 포인트를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군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정유업종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정유업종도 모처럼 또다시 한 번 더 빨간불을 모든 종목군들이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유가는 꾸준히 빠지고 있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경유에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거의 이제 50%대, 그리고 휘발유에는 60%가 세금이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만큼 정제 마진의 범위 안에서 봤을 때도 큰 주가의 상승을 일으키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올랐을까요? 바로 PBR, 바로 주식 청산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상황으로는 실적으로서 얘기하는 이 부분보다는 청산가치에 대한, 자기 자본가치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유보다는 정유 외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상승세가 계속적인 상승세로 나타나기 조금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그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엔진이 오늘 4.9%대 갑자기 소폭 더욱더 큰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산엔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하락을 할까요? 한번 같이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두산엔진 보유 주식을 매각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에 지금 크게 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뉴스 한번 종목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차트 보시면요. 두산엔진,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전량 매각 추진 소식에 약세. 자, 이 기자가 글을 상당히 못 쓰네요. 맞죠? 이 상당히 헷갈리. 두산엔진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판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뉴스죠. 아니죠. 대우조선해양이 두산엔진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그러면 두산엔진은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우조선해양이죠. 자, 그럼 두산엔진은 수동적인 위치입니다. 맞죠? 대우조선해양이 두산엔진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 뭐냐?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는 이거를 팔므로써 그 돈으로 딴 거를 뭔가를 하겠다라고 되겠고, 두산엔진은 거기에 대한 주주 공백을 다시 누군가가 채워 들어와줘야만 지금의 주가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이 기자가 글을 상당히 못 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두산엔진의 주가는 하락을 하는 거고, 대우조선의 주가는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의 하락과 상승은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이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낙폭과대 그리고 유가네요. 자,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8,320원 나타내면서 3.5%대 급락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229만 7천 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도 차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뉴스 한번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항공주 국제유가 상승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메인 골자 뉴스죠. 요렇게 글을 써야 되죠. 한 줄만 딱 봐도 주제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한번 차트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고가권역에서 지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습 보면 이게 고가에서의 눌림목인지 아니면 시세 차익이 나오는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맞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아시아나항공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게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키움증권의 지금 HTS 키움증권인데요. 키움증권 HTS에서 여기 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신용매물이 지금 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가권역이 초과가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부분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 물량이 조금 해결이 돼야만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요. 자, 588.88포인트 나타내면서 0.46%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좋아하겠는데요. 자, 다음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355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기관이 116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마이너스 210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오늘 1.9%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2.09%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컴투스가 3.38%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음 그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ENM이 37,950원으로 0.3%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로엔이 47,250원으로 마이너스 1.46%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종목군들 보셨고 특징 종목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2,695원으로 오늘 마이너스 2.5%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포스코 엠텍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이 일단 빠졌던 이유는 바로 4분기 실적에 대한 악재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포스코 엠텍 볼게요. 자, 뉴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실적 악화 소식이 하락.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고, 자, 월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월봉 볼게요. 자, 요거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낙폭과대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아하는 패턴이죠. 자, 저가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고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는데 요 위치를 항상 보겠죠. 이제 과매도 구간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이제 중수입니다. 자, 보수 영역에 접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투매 자리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자, 투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얘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 그죠? 실적이 안 좋을 거를. 그러면 이 자리 자체를 돌파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만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조이시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이시티가 오늘 25,950원 나타내면서 3.39%대 강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이시티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 2015년에는 해외에서의 우리 모바일 게임이 많이 팔릴 것이다. 매출이 크게 늘 것이다.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기대감에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이시티는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종목군, 우리가 비중을 크게 실기에는 조금 힘든 상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그럼 환율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금일 1097원 80전 나타내면서 4원 30전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적으로 지금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쉽게 글로벌적인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기는 조금 힘든 구간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의 분위기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와 김성현 멘토가 여러분들의 종목을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와 전화로 지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빨리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사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윤이고요. 예, 이성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월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흐름은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유가가 급등하는 포인트가 나왔고요. 러시아에서는 금리를 또 인하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러시아가 무너질까?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까? 그리스는 어떻게 될까? 그리스의 또 포인트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긴축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리스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장 유럽 증시나 뉴욕 증시의 흐름, 특히 유럽 증시의 흐름은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 이슈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쉽게 밀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 신용잔고 얘기는 계속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조금은 그 얘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오늘 코스닥이 밀리고 있긴 하지만 실적주들은 그래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 포인트는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유하는 포트가 있는데 제가 종목을 좀 대거 정리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답니다. 이게 답니다. 얼마나 많이 파셨는지 아시겠죠? AS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종목을 5개를 팔았습니다. 잘 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해서 포트 압축을 좀 하고 수익 실현을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박수 칠 때 떠나려고 합니다.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한국항공우주. 오늘도 엄청 잘 갑니다. 네. 매도하겠습니다. 2.7% 현재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23% 이상 나고 있어요. 더 올라서요. 한 25% 될 겁니다. 현재 수익률에서 그냥 만족하고 정리한다.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 정도 수익이면은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한국콜마입니다. 자, 한국콜마도 다시 또 올라가서 현재 수익률 한 22% 이상 현재 됩니다. 20% 이상 수익이 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중순까지 가져간다고 했는데 왜 파냐? 네, 20% 이상이면 됐다 싶습니다. 욕심내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 짓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정리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요것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1.8% 올라가고 있는데요. 10% 이상 수익 중이에요.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들어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조금은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해보자. 그냥 포트 압축 차원이에요. 다른 종목을 편입하기 위한 압축 차원이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 정리합니다. 파라다이스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약 3% 가까이 좀 수익 중에 있는데요. 수익이 나다가 조금 말았어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구간대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그냥 정리하고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코스닥 쪽에서의 조금 불안감이 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을 조금 수익 난 거를 정리한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어 컴퓨터는 손절 처리하겠습니다. 네, 다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큰 종목이나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요. 요 종목은 그냥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포트 압축 차원에서 좋지 않은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 좋은 종목 같이 섞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5종목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률 많이 올라갔을 텐데요. 조금 이따 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멘토님 종목이 없는데 언제쯤 주실 겁니까? 네? 수익 내야죠. 수익은 제가 더 많이 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농담이고요. 자, 김선희 멘토님, 좋은 결실을 또 맺으셨네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아시겠지만, 비중을 크게 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타닥, 이렇게 자주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을 안겨드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은 지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뭐가 급합니까? 맞죠? 어차피 총알만 든든히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제가 총 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계시고 거기에 또 비중을 30%에서 아니면 50%
아니면 100%까지 실을 수 있는 종목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방송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 아마 종목을 주실 거니까요. 방송 놓치지 마시고서 매일같이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 체크하겠습니다. 종목을 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4%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을 많이 팔아서요. 종목 하나 넣겠습니다. 네, 그냥 봐도 알겠네요, 이제. 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그냥 맨날 얘기하는 거라서, 아시죠? 그쵸? 네. 제가 처음으로 보고 난 다음에 곧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 정도면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옆에서 힌트를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맞아요. 예. 너무 게임에서 맞죠? 그만하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번부터 계속 그냥 아, 예, 죄송합니다. 언제 가져오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름을 말해버리려고 나중에. 자, 이 종목은요,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밀린 상태이고요. 시총이 현재 보니까 1조 1,297억입니다. 기억하시면 현재가 7만 4천 원 정도 되네요. 현재 거의 보합권의 움직임인데요. 종목 잘 아실 겁니다. 게임주입니다. 네, 이것도 많이 밀려서 그냥 갖고 나오는 거 아니고 곧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매수하셔야지 유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이슈들이 많으니까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가지시라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상담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너무 많이 좀 정리를 해가지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또 차근차근 수익 내보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 나오고 있는데요. 번호 안내 좀 해드릴게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STI입니다. 매수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STI는요, 2013년도 초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초장기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같이 좀 보실게요. 이 당시 때 이제 제가 대박 플러스를 할 때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종목, 요때 이제 STI를 하나 말씀드렸었고, 요때입니다. 2010년 초에. 그리고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 천일고석 같은 경우도 네, 그때 조금, 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뭐, 이제 또 STI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많이 내려왔습니다. 올랐던 이유 뭘까요? 저평가 때문에 그래요. 네, 가치주로서 굉장히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겁니다. 이때. 많이 올랐고요.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구간대도 가격이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로서 내력도가 좀 있다는 거죠. 전망에 대해서 봤을 때 내력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조금 바닥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적도 개선사항이 굉장히 가파르고, 그렇죠? 자, 그럼 올해도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쉽사리 무너질 종목은 아니고요. 상승 분위기 계속 탈 것이다. 현재가도 나름 저평가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다. 올해 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의견을 드릴 겁니다. 매수해서 가져가시는데 이거 제가 작년 초에 말씀드릴 때 최소 2년에서 3년 말씀드렸어요. 이제 2년이 됐죠. 올해까지 딱 돼서. 하지만 더 갈 수가 있겠다. 다시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잘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분할 매수로 조금 천천히 좀 매수 대응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석유 매도입니다. 이 멘토님 도와주세요. 예. 예, 한국석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한국석유가 유가 하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이건 뭐 누구나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기업 분석을 눌러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나오는 게 유가 하락으로 원가율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아스팔트 가공 및 판매를 하는 종목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자, 맞습니다. 아스팔트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하락될수록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거래량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몇 주를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종목군을 뭐 돈 1,000만 원 이상 사셨으면 팔 때 고생 좀 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호가 잠시만 볼게요. 자, 현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를 500주 이상 받아줄 호가가 없죠? 호가가 상당히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이 그 거래가 되는 물량은 상당히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뭐 팔자리에서는 꼭 걸어 놓으셔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거래 상장 요건 중에 한 개, 그리고 거래 상장 폐지 요건 중에 한 개를 보면 유통 거래량이 유통되는 거래량이 그 한 달로 봤을 때 상당히 제가 그 수치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도 분명히 상장 폐지 요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거래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상한 하한 폭을 30%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한국석유도 물론 유가 하락에 대해서 매력이 있는 주식은 맞지만 되도록이면 다음부터는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군을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에게만 특별한 종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거래가 좀 더 잘 되고 누구나 친숙한 종목으로 매매를 좀 더 하시고요. 자, 이 종목만을 보고 말씀을 조금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권역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시냐면 자, 상단 자리 보이시죠? 77,000원 잡으시고 요 가격대 걸어 놓으십시오. 아니면 못 팝니다. 알겠죠? 꼭 걸어 놓으시고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한국컴퓨터네요. 추가 매수인데요. 보겠습니다.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분명히 나쁜 종목이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많이 좀 단기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다시 올라갈 종목은 맞아요. 하지만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던 것은 마이너스 한 3, 4% 정도 포인트에서 좀 섞어서 제가 그냥 좋은 종목 같이 포트 관리 차원에서 정리했던 거라는 겁니다. 약간 시세 부진에 의해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쁜 종목은 분명히 아니에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게 분명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 의견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방송상에서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리기가 네, 조금 부적합하겠죠? 안 맞겠죠? 네,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X 의견을 좀 드릴게요. 괜찮은 종목이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맞아요. 이 종목이 오늘 다시 천천히 올라가서 내일 시장과 모레 시장에도 좋은 모습을 다시 보여준다면 그땐 제가 다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현대엘리베이터 마찬가지고 뭐 KCC 같은 경우도 오후 방송에서 그러니까 좀 다른 종목과 섞어파는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매도했던 거지 나쁜 종목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 보시다가 조금 더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 나오면 그때 좀 해보자. 지금으로서는 일단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마크로젠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예, 마크로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크로젠 매도에 대한 의견이신데요. 보유하셔야죠. 지금부터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에 대한 지금 이슈화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전자 분석 서비스는 예방의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꺾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에 3가지 종목이 있다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마크로젠, 그 두 번째는 DNA 링크, 세 번째 뭡니까? 테라젠 이텍스죠. 자, 테라젠 이텍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주가가. 바닥권에서 지금 이렇게 추세가 바뀌면서 올라가는 과정이죠. 거기에 마크로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마크로젠은요. 이 가격권역 벌써 벗어났죠. 마크로젠 먼저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다. 그죠? 자, 그리고 자, DNA 링크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DNA 링크도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행보권역을 많이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업종군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캐파가 커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게 맞겠죠. 자, 시청자님 문의하셨던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홍콩대학교와의 MOU 체결이 된 상황이죠. 그런 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부터는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기 맞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를 보시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저가권역 정해져 있고요. 고가권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쉽게 보자고요. 쉽게. 자, 51,000원이네요. 하단 51,000원. 자, 51,000원. 어때요? 51,000원대를 못 뚫다가 강하게 돌파했죠. 거기에 자, 거래량 갑자기 튀었죠. 답이 나왔다, 그죠? 자, 그러면 손절선 어딥니까? 이익 실현 가격대는 익절가는 51,000원입니다. 자, 그럼 목표가는요? 얼마예요, 지금? 59,800원, 6만원대 1차적인 목표가를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매도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매도를 했어요.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매도한 겁니다. 네, 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많이 먹었으니까 이걸로 됐다 싶습니다. 저번에도 저희한테 문자 주셨었죠? 41,000원 매수하셨던 분. 네, 좀 감사드리고요. 그냥 이쯤에서 된 것 같아요. 많이 먹었잖아요. 추세상의 상단 부분에서도, 맞는 부분이 있고, 차트 같이 볼게요. 한 번 더 AS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점 포인트 라인을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만족해보자. 오늘 자리에서도 좀 윗꼬리가 좀 달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이 정도면 됐다 싶어요. 2% 정도 되셨잖아요. 현재 47,000원 정도시면 6,700원 수익 나셨네요. 그렇죠? 한 주당. 그러면 됐다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수익 실현하도록 하고요. 고민해 보십시오. 일단 저는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6912번님 SK하이닉스 매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매도하지 마십시오. 자, 왜 매도를 하시면 안 되냐 하면 업황은 이미 변했습니다. 거기에 중국은 올해 스마트폰에 또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바로 LTE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3G로 넘어갈 때보다 시장이 2배 정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스마트폰에 대한 고사양화가 이루어지는 지금은 시기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이런 D램은 더욱더 많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럼 실적적인 분위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돌아설 수 있다라는 관점에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내일 주가가 오를지 빠질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 시청자분이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을 가져갔을 때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나 없나라는 거죠. 우리가 땅을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이 땅이 미래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은 이거 오늘 사서 내일 곧장 오를 수 있냐 없냐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한 달이라도 한번 진중하게 한번 들고 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만 시청자분의 수익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내일 오를 수 있는 종목 그거는 여기 이 서울경제TV 보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증권 전문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가상의 범위 안에서 기업의 실적이 바뀌었을 때 이 기업을 들고 있었을 때 시청자분이 수익을 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드리는 게 바로 증권 전문가입니다. 내일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시면 그 증권사 직원한테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게 맞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저는 좀 더 보유하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6만원 이상 가는 주식입니다. 제가 이거 26,000원대 작년 2013년 6월달 8월달에도 추천했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더블 이상은 올랐습니다. 그렇게 알던 종목이었어요. 그런 종목군 저는 6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NC소프트이네요. 매도인데요. 도와드릴게요. NC소프트는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20만원 돌파를 했어요. 네, 좋은 이슈가 나와서 20만원 돌파했습니다. 매수가가 191,000원이십니다.
매수하신 구간도 용기 내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제가 얼마까지 갈 수 있다고 의견을 드렸었습니까? 오방송에서 2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버텨봅시다. 좀 더 가져가 보고요. 넥슨의 이슈 이런 포인트보다는 회사 본연의 가치로도 2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넥슨을 빼고서라도요. 그래서 넥슨 효과가 조금 갑자기 생겨버려서 주가 급등했다 조정이 나오는 거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단기적인 실망 매물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조금 나오는 그런 포인트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 거치고 나서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죄송합니다.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25만 원까지 계속 지켜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미래셋 제2호 스펙입니다. 콜마 관련인가요? 매도 될까요?인데요. 도와주시죠. 예, 미래에셋 제2호 스펙. 이게 이제 우리가 스펙 이런 회사들이 무슨 회사냐면, 이제 그 인수를 하는 업체, 인수를 목적으로, 이제 상장이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스펙 회사들이 이제 바람을 불었던 게 상당히 많았었죠. 그러면서 이런 회사들은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뭔가를 상장을 시키면서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에셋 제2호 스펙 같은 경우에 뉴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콜마 B&H라는 회사를 지금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미래에셋 제2호 스펙에 대한 주가의 회사 가치가 아니라 바로 이 콜마 B&H라는 회사의 주가적인 가치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콜마 B&H라는 회사의 실적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기업 공시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이 기업의 기업 공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회사가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는 거죠. 자, 시청자님에게 이거를 제가 돌려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업을 잘 알고 계십니까? 콜마 B&H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요? 잘 알지 못하면 접근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주식을 하시다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주식에 대한 가장 주관은 뭐냐면 내 자식한테 부끄러운 주식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100원짜리 하시는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그 종목군 얘기했을 때 내 자식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못 알아듣는다면, 그리고 말하기 부끄럽다면 그것은 종목을 골랐던 본인이 잘못된 거겠죠. 저는 미래에셋 제2호 스펙,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냥 신고가 간다고 그냥 따라서 가고 거기 합병된다고 해서 주가의 기업의 가치가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차라리 정말 이 종목을 사고 싶으시다면 그때는 합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략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이 벌써 한 7배 정도 올랐어요. 상장고 난 이후에. 이미 이슈가 다 됐다는 소리죠? 이민선님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CPC 바이오 매도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조금 오늘장 조정이 나와서 살짝 좀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그렇죠? 네. 매수가를 보니까 14,500원이십니다. 어디 사셨냐면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네. 여기서 좀 되겠죠? 이쯤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주가 올라갑니다. 네. 요쯤인지 이쯤인지는. 바닥에서 그래도 이 큰 바닥을 짚어보시고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왜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충분하다는 판단이고, 주가가 지금 제가 보는 걱정은 이거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고점 포인트에 맞아서 조금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올라간다면 좀 더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좀 안 나오네요. 자, 수급적인 부분도 좀 매도세가 조금
좀 더 늘어나는 모습 기관들이. 그래서 요쯤에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판 다음에 다시 조정만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들어가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려볼 테니까요. 비중 축소라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입니다. 매도 의견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예, 4633번님이 보내셨는데 일진 디스플레이 참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문의이셨는데요. 4633번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제가 또 싫어하는 게 또 한편으로 또 낙폭과대를 상당히 싫어하는데요. 지금 이 종목군은 기업의 가치가 바뀌지 않고 실적이라는 이유로 이만큼 빠졌다는 거죠. 자, 4633번님에게 제가 바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에 혹시 태블릿 PC를 이용하십니까? 이용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사신 거고, 만약에 이용을 안 하신다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중대형이라고 하면 몇 인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느냐 하면 6인치 이상에 대한 패널을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태블릿 PC 시장은 지금 어때요? 성장하지 못하는 시장 중에 한 개다. 그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왜 그런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스마트폰이 대형화가 되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이 몇 인치입니까? 6인치까지만 나오죠. 6인치 이상은 잘 안 나와요. 자, 애매하다는 거죠. 7인치 이상부터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왜 빠졌는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많이 안 팔렸으니까 빠졌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좋은 뉴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태블릿 PC에 대한 뉴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뉴스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뉴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어떻습니까 지금? 뉴스 자체가 없죠. 태블릿 PC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죠. 맞죠? 실적적인 이슈도 없습니다. 그냥 상승폭만 확대, 외국계 매수 유입 이런 말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차트로밖에는 얘기 못하는 상황입니다. 낙폭과대에 의해서 반등 나타날 수 있겠죠. 어디까지? 요 가격대까지는.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유행일 뿐이에요. 시청자분이 조금은 진중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판단에서 봤을 때는 일진 디스플레이는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파트론이네요. 매도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1월 초쯤이었나요? 중반쯤이었나요? 그때도 한번 질문이 와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게 오후 방송인지 오전 방송인지는 좀 기억이 안 나지만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이 있는데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깬 겁니다. 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차트 분위기도요. 잘 아시는 부분이죠. 21선 깨고 내려가서 일단 요건 피하고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매수가가 1,350원이신데 그럼 수익 실현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자체 일단 조금 수익 실현하고서 다시 반등을 노려보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기관들의 연이은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포인트 너무 좀 심하게 나온다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으로서는 이슈거리 자체가 좀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슈거리가 있겠지만 실적이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의 위험도 자체가 조금은 지켜봐야 될 시점이지만 약간은 조금은 보합권에 급하게 또 오르지 못한다는 걸 봤을 때는 코스닥 대표주 중에 하나인 파트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리스크하다, 리스크 요인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수익 실현하고 다시 재반등을 하면 그때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어버브 반도체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6468번님이 전에도 한번 물으셨던 것 같은데요. 7,500원대. 제가 팔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 주가는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다시.
하방 능력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왜? 아직까지 실적적인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가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다시 빠지지 않습니까? 맞죠? 실적이 과연 동반되고 있느냐?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반이 되고 있습니까? 국내 유일한 업체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적이 동반이 됩니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기대감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어떻게 움직여요?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상승에도 한계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더욱더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의 기대감 자체는 높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고가 권역 자체를 돌파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SM 매수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SM이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제대로 못 가요. 좋은 이슈는 많은데 언제 사야 되냐? 자,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조정을 거칩니다. 21선 깨고 내려가는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전에도 12월에 나왔다가 다시 한 2주 동안 횡보한 다음에 다시 올라갔는데요. 지금도 그냥 그거 기다리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려왔다가도요, 좀 횡보를 거친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한 3만, 한 8,000원 정도 위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때 좀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수급 포인트도 기관들의 매수가 잘 들어오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외인 매도도 상당히 강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외인과 함께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가 좀 잡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슈는 개인이 좀 팔고 나가야 되는데 사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그때를 이용해서 하셔야 된다. 나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수급적인 부분이 해소가 될 때 그때가 어떨까 이렇게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요. 이멘토님 강연회가 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연회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군데인데 2015년 2월 7일, 2월 8일 날 진행을 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대화플러스 시청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 많을 겁니다. 그 내용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제가 종목 추천을 지금 못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강연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또다시 뭔가를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2월 7일 날은 토요일 오후 2시에 유한타증권 구로 지점에서 진행을 하고, 2월 8일 날 일요일에는 오후 2시 우리 투자증권 목동 지점이죠. 오목교역 1번 출구에 넣으시면 트라펠리스 에비뉴라는 주상복합 건물이 있죠. 거기 지하는 이마트입니다. 대신 지상에는 우리 투자증권이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주차 가능합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또 2월 첫 번째 거래일날 열심히 좀 도와드려 봤고요. 내일도 많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